이재용 회장의 경영 실패라. 삼성전자도 망한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주문형 반도체, 반도체 위탁 생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십시오. TSMC는요 2024년 1분기에 6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67.1%예요. 와, 장난 아니죠. 2024년 4분기가 67.1%가 됐으니까요. 반면에 삼성전자는요 13%거든요. 2024년 1분기가. 이게 4분기에는 8.1%로 줄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삼성전자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놀라시죠? 게다가 말입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계속 나타나요. 지금 시믹이라고 중국 업체입니다. 5.5% 점유율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UMC라는 대만 업체입니다. 4.7%로 따라 붙고 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미국 업체입니다. 4.6%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홍그룹입니다. 2.6%. 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요 적어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17년 18년 19년만 하더라도요 2030년에는 파운드리 분야에 세계 1등이 되겠다 하면서 130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203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꼬꾸라지고 있는 거죠. 심각하죠. 전체 큰 흐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더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TSMC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가 59%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67.1%예요. 삼성전자는 13% 내지는 1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8.1%로 줄어들었고요. 중국의 시믹이라는 업체는요 5.0%에서 6% 내지는 5.5%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야기했던 경영계획과는 완전히 뒤떨어졌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이것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이재용 회장이 능력이 없느냐. 충분히 지금 파운드리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재용 회장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만 놓고. 왜냐하면 2013년에 13%가 지금 8.1%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면을 꼭 봐야 됩니다. 다른 면을 봐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계속 급박을 했어요. 처음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급박을 당했고요. 다음에는요.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급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국정농단 때문에 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도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그러면서 말입니다. 총수가 없는 체제로 만들었어요. 총수가 없는 체제. 총수가 없으면 그룹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의사결정을 못하면 투자가 지연돼요. 투자가 지연되면 점점 기술 개발에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 삼성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재용 회장의 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야.
문재인 정부가 하도 조져서 예, 기술 개발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두 개 다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더라도 기업을 먹여 살리는 것은 기업 총수고 총수가 예,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된다. 그게 도전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예, 처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저렇게 된 데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예, 압박이나 급박, 뭐 노조를 만들어라 등등등 그런 급박도 있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변했고요. 주 52시간제도 안 변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안 변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 저는 앞으로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만나서 주 52시간제 반도체 분야를 어떻게 예외를 해줄까. 물론 반도체 분야만 문제가 아니에요. 주 52시간제는 통째로 문제니까요. 특별 연장 근로시간을 3개월 하던 것을 6개월로 늘려주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 이렇게 꼼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삼성도 위태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매출액이 좋은데 뭐 잘 나가지 않느냐. 2024년 연간 실적이 300조 9천억 원이나 되고 영업이익도 32조 7천억 원이 되는데 무슨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제도 하에서 계속해서 간다면요, 삼성전자는 무너집니다. 정부의 지원도 없잖아요. 정부가 왜 있는 겁니까? 기업이라는 것은요, 정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기업이 독립국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예, 옥죄할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중국 같은 독재국에서도 여러분 전 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을 밀어줍니다. 대한민국은요,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지랄 같은 말로 예, 옥죄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요, 예,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가 다시 판을 친다는 자체가 웃겨요. 저는 솔직히. 해방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데올로기는 다 날렸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좌파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산당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이 천지니까. 그러니 정부가 지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들이 막고 있어요. 좌파들이. 막아서 아예 지원을 못하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꾸라질 수밖에요. 삼성전자 보세요. 산업별로 점유율 변화를 보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플러스가 없어요. 플러스가. TV도 말입니다. 2022년에 29.7%에서 28.3%로 쪼그라들었죠. 스마트폰도 21.7%, 18.6%로 쪼그라들었습니다. D램도 43.1%에서 41.3%로 쪼그라들었어요. 스마트폰 패널도요, 56.7%에서 41.3%로 쪼그라들었고요. 예, 디지털 칵핏이라고 하는 전장이죠. 전장. 전장은요, 쉽게 말하면 예, 자동차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마치 비행기의 조종석처럼 보이는 것, 이게 디지털 칵핏 사업입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내지는 다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 안에 앉은 것을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것처럼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이것도 17.9%에서 12.9%로 떨어졌어요.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올라가는 게 없는데 삼성전자가 안 망한다고요? 지금 당장은 안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안 망할 수 있지만 시간은요,
절대로 삼성 편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부는 계속 저기에 옥죄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못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란 굉장히 힘들고요. 이러다가 우리 기업들 다 망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정완진은요 삼성전자를 믿을 겁니다. 계속 믿고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돈이 더 생긴다면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데 그 대표 기업이 지금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우리 정신 바짝 못 차리잖아요. 그냥 아작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